어제 밤에 이거를 오후에 쳤다 보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됐고, 이걸 좀 감안했어야 되는데 하루 만에 이게 갔다 보니까 이게 죄송하게 됐습니다. 바깥에서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연결하고 있나요, 여기서? 연결 없어요? 볼륨 좀 크게 해주세요. 마음에 잘할게. 저 돈이 없습니다. 밖에 보면은 지금 너무 사람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해서 지금 국민들의 나라 이런 부분 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당내 상황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어서 오신 분들일 테니까 제가 20분 정도 말씀드리고, 허경환 장군님이 또한 그 정도 말씀드리고, 이 토론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토론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네. 일단 하는 대로 해보고, 안 되면 다음 주에 좀 더 큰 데 빌려가지고 한번. 네, 제가 이 곰돌이 티셔츠를 입고 있는가요? 이거 제가 선거 마지막 날에 받았습니다. 제가 당에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중앙당이 아닌 대구시장에서 구해가지고 올라올 정도로 우리 선대위에서도 사실은 당의 지원을 거의 못 받고 이랬다는 그 증거가 이거여서 억울해서 한 번 더 입고 나온 거예요. 이 정광용 사무총장이 우리 조원진 후보가 0.1%를 얻은 것이 당에 엄청나게 부끄럽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선거를 아예 안 뛰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끄러워하죠. 선거를 처절하게 뛴 사람들이 볼 때는요, 부끄러운 게 아니고 우리 자랑스러운 0.1%입니다. 왜냐하면요, 전략기획본부장인 저 같은 사람조차도 조원진 후보를 찍으라고 제가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 못하고 홍준표로 투항하는 거를 그걸 막는 데 전략을 했거든요. 제가 전략을 짜는 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홍준표가 문재인하고 박빙이다, 그거 아니라고 하면서 계속 버티는 거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지인들, 보수운동가들 지인들로부터 좋은 말로는 회유고 정확한 말로는 협박을 받으면서 버틴 게 우리 0.1% 42,000표가 왔습니다. 우리 42,000명끼리 보면은 얼마나 자랑스러운 동지들이에요. 다 똑같은 이런 압박과 거짓 사기극 속에서 버텼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 같이 선거 뛴 사람들은 누구 하나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걸 부끄러워한다? 그러면 그거는 선거운동 안 한 겁니다. 선거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가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원래 저는 한 최대 목표가 사실은 100만 명 정도 되는 3%였고 한 1%면은 30만 표 그 정도는 대단하다. 제가 아마 방송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그 정도로 열악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걸 갖고 특히 조원진 후보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배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원진 후보가 우리 당내 후보가 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그분이 내가 대선 후보겠다고 들어온 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원내 정당 정도로 만들어서 그래서 국회에 목소리를 내주는 길을 터주겠다고 들어왔고 본인 부인에게도 당내
당 후보는 절대 안 하겠다. 그리고 들어왔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조원진 후보가 입당하기 한 이틀 전에 정강정 사무총장은 저와 허평환 장군, 정미영 대표 등에게 자기와 함께 대선 후보 경선을 치러달라. 그러니까 조원진 후보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죠. 후보를 모실 것 생각 안 하고 우리한테 대선 후보를 치러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고, 우리는 역시 똑같이 당에서 시키는 대로 대선 후보로 띄워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근데 그리 토요일날 조원진 후보가 우리 당에 입당을 한다고 대한민국에서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강정 사무총장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조원진 후보를 대선 후보로 추대해달라는데 합의해달라. 그래서 저는 그분이 뜻만 있으면은 가장 좋은 대선 후보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 때 조원진 후보가 없는 동안 대선 후보로 추대를 했습니다. 저하고 정미영 대표하고 허평환 장군님하고 정강정 사무총장이. 그때까지도 조원진 후보는 대선 후보 나갈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없었는데 정강정 사무총장이 주도해서 대선 후보 나가라고 추대로 밀어냈단 말입니다. 나가라고. 그리고 본인이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된 거 아닙니까? 이 과정으로 볼 때 표가 얼마나 나오든 어떤 경우든 조원진 후보에게는 책임을 돌리면 안 된다는 게 그 후보 단일화 문제가 저는 뭐 시작할 때부터 밖에서 엄청난 압력이 쏟아지는데 설마 저는 우리 당의 내부에서까지 이런 짓들을 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우리 당에서는 다 단결이 돼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심야에 이 회의를 하는데 그때 이제 조원진 후보하고 저하고 좀 설명을 했죠. 왜냐하면 조원진 후보가 저보고 후보 단일화를 협상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압력이 들어오니까 협의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협의를 하는데 조원진 후보는 저 자유한국당의 이철우 사무총장에게 견인제하고 만나서 협의를 해달라. 저한테 연락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이철우 사무총장은. 왜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드러났죠. 바른당 탄핵수령을 받으려다 보니까 우리하고 단일화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생각이 없었던 거고, 김진태 의원이 따로 연락이 와서 제가 탄핵세력과 야합이 없다는 것을 당론으로 공식화해달라. 김진태 의원이 그건 어렵다고 답변을 했어요. 근데 김진태 의원 개인 생각은 아니고 김진태 의원이 당내 홍준표와 이철우 사무총장의 생각이 그건 어렵다고 한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게 끝났어요, 그걸로. 저는 이미 조원진 후보도 알고 있었던 게 그때부터 이미 홍준표는 바른정당의 장전 등등과 야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랑 단일화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그 당시에 이때 설명을 해드렸어요. 우리랑 양 당대표들에게 제가 협상을 했는데 생각이 아예 없다. 바른정당 탄핵수령과 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랑은 생각이 없다. 그런 정도로 했으면 좀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끝까지 계속 우기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그래서 결국 조원진 후보가 절충안을 냈습니다. 일주일 보자. 일주일 보면은 과연 우리가 집권하면은 홍준표가 문재인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정말 바른정당 탄핵세력과 야합을 안 하는지 일주일 뒤 상황을 보고 그때 완주냐 이제 드라움이죠. 단일화도 아니지 그냥 기권이죠. 따지면은 그걸 결정하겠다 해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단일화를 찬성하는 조원영 변호사도 오케이 했고, 우리 허평환 장군님은 좀 넓게 보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선택지를. 허평환 장군도 오케이 했고 다 오케이가 됐어요. 자, 일주일 뒤에 한번 우리가 재논의한다. 근데 바로 그 다음날 권영애 대표가 11시에 우리 당 후보를 사퇴시키는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 말이 돌아서 경북 영주에서 선거운동 뛰던 후보가 서울에 급상정하게 되는데, 자, 후보가 정말 이 야전을 뛰고 있는데 당대표란 자들이 내란을 꾸미니까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서울로 올라와야 되는 사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후보도 당대표들과 만났고 제가 먼저 만났습니다. 정광택 대표는 제가 따로 만났습니다. 1대1로 만나서 당시 정광택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는다. 완주냐 단일화냐 자기는 진짜 판단할 능력도 없고 정치도 모르고 다만 권영애 대표를 자기가 데려왔기 때문에 권영애 대표가 그만두는데 나 혼자 남는 거는 너무 어색하다. 그래서 권영애 대표와 함께 그냥 따라 나가겠다. 저는 사실 열이 받은 게 선거 기간 중에 당대표 2명이 다른 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건 너무 큰 타격이거든요. 너무 큰 타격이란 말이죠. 우리가 다른 당 지지자, 다른 후보 지지자를 설득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은 야 비대당 당대표가 저 사람 지지하는데 너네 당대표하고 얘기해봐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후보가 만약에 완주를 한다 그러면은 그걸 동의하지 못하면은 당대표 지금 그만두는 건 좋으신데 그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만 좀 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거기 가서 기자회견에서 홍준표 지지해봐야 홍준표한테도 도움이 안 되니까 두 분은 조용히 대선 때까지 쉬시고 대선 결과 갖고 평가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정광택 대표도 그건 맞다. 우리가 그래도 당대표였는데 남의 당 후보 선거운동하는 거는 정말 그건 추한 일이다. 그건 꼭 막아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저한테. 그리고 이제 당대표는 당연히 그만두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날 우리 그 서울역 유세, 대학원 유세 때 그 권영애 대표가 기어이 우리 당원들에게 후보 사퇴 의사를 묻겠다고 해서 저는 사실 마이크 주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원진 후보가 수락을 한 겁니다. 당원들 한번 물어보자 그 현장에서. 근데 뭐 거려 안 먹혔잖아요. 얘기하는 게 안 먹히고 그날 당 대표 두 분이 떠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거는 끝났다고 본 겁니다. 아 이제 두 분이 가시는구나. 그래서 더 뭐라도 안 그랬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정규제 TV에 나타나가지고 30분 내내 우리 후보를 공격을 하는데 단일화를 우리 후보가 거부했다고 그거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쪽이 단일화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리고 권영애 대표도 그 당시 대한문에서 단일화를 얘기할 때 3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탄핵 세력과 야합이 없어야 되고 탄핵 진상규명위를 꾸리는 것을 조건으로 단일화하겠습니다. 분명히. 근데 하나도 안 받았는데 그걸 정규제 TV에 나가서 우리 조원진 후보가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라고 허위사실 유포죠. 이거는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그래서 정규제 TV가 그냥 20만 나왔는데 우리 조원진 후보는 저한테 지시한 게 그래도 우리가 모시던 당대표인데 당 차원에서 공격하지 마라. 근데 제가 볼 때는 저기서 우리가 한마디도 안 하면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당대표가 홍준표를 지지하는데 당원들이 한마디도 안 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원진 후보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 차원의 대응은 안 했지만은 내 개인이라도 너 할 말을 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당원들의 사이가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당이 아닌 제 개인 미디어 TV로 비판을 했습니다. 정규제 주필하고 우리 권영애 대표를 비판을 했는데 그걸 갖고 권영애 대표가 사무총장한테 엄청나게 화를 냈다고 저는 전해 들었어요. 왜 화를 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기한테 이럴 수 있냐. 그러면서 사무총장이 조원진 후보한테 연락을 해서 조원진 후보하고 변희재 둘이 짜고 우리 당대표 공격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사무총장이 조원진 후보한테. 그래서 후보가 저한테 왜 하지 말라는 일을 해가지고 자기 힘들게 하느냐. 근데 저는 그 후보가 하지 말라고 해도 저는 해야겠다고 봅니다. 제가 책임지면 되는 거지.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러면은 아니 당대표가 그때는 어떤 때였냐면 정규제 TV가 아니라 아예 자유한국당에 들어가서 플랜카드 열고 기자회견 했을 때입니다. 조원진 후보 사퇴하고 기자회견한 그때예요. 아니 그럼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은 저 당대표를 막아야지 그걸 비판하는
저를 공격을 한 사무총장이 저는 그때부터 좀 생각치가 않게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단순히 권영회 대표의 일탈이 아니라 이거는 정광택 대표가 저하고 약속한 거 다른 거 아닌가? 제대로 막지도 못하면서 제가 권영회 대표 비판한 걸 가지고 시비를 건다.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고,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여러 사람으로부터 우리 당사에 책상이 2개가 들어가는데 그게 정광택 대표 것과 권영회 대표 거다. 제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던 게 권영회 대표가 당대표로 또 들어온다. 이분 당대표 그만두고 탈당했다고 이미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놓고 뭐 탈당계가 수리가 안 됐다고 다시 들어온다. 그러면요. 그럼 이분은 지금 정광훈 사무총장 얘기는 선대위원장 직망 사퇴했지 대표 직무 사퇴 안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당대표 신분으로 남의 당에 들어가서 우리 후보를 부르는 건데 당장 징계해야죠. 그리고 정광택 대표는 저한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권영회 대표의 그걸 막아주겠다. 못 막았으면 최소한 제 개인이 아니라 당원들한테 미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못 막았으면은. 근데 그냥 버젓이 당대표로 있겠다? 그리고 당대표, 저는 당대표 그만둔 줄 알았더니 계속 당사에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선거 유세장은 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일반 당원들 그렇게 열심히 선거운동할 때 당대표라는 자가 한 자는 저희 가서 기자회견했고 한 명은 당에서 뭐 했는지 모르겠고 그런 당대표 둘을 다시 우리 당원들보러 모셔라. 이거는 뭐 진짜 이게 개돼지 취급하는 것도 위반 도둑이죠, 이거는. 근데 저는 이제 이 과정에서 볼 때 전 당연히 권영회 대표하고 정광택 대표가 우리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당대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됐죠. 근데 그때는 워낙 시간이 없었으니까 하되 대선 끝나면 이제 우리가 아래로부터 이 조직화되는 서양식 민주주의 정당 건설을 위해서 당연히 당원들에 의해서 당대표가 선출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오늘 할 것도 없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정광훈 사무총장이 지금까지 창당 준비하면서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을 만들겠다면서 그러면서 당비다 걷어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저희 선거 뛰다가 사실 당 구조를 제가 잘 몰랐단 말이에요. 선거 뛰다가. 근데 뭐 남의 당 정도는 돼 있겠지. 그래서 조원진 의원하고 좀 상의할 때 당원 당규를 한번 봐봐라 해서 당원 당규 보려니까 당원 당규가 홈페이지에 공개가 안 돼 있어요. 나 이런 정당 처음 봤습니다. 모든 정당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당원 당규 다 공개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욕하는 횃불당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횃불당하고 싸울 때 대부분 당원 당규 들고 싸웁니다. 근데 우리 당은 당원 당규가 공개 안 돼 있습니다. 공개 안 돼 있어요. 이미 이 자체가 저는 처음부터 사당화에 음모가 있었다고 봐요. 당원당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도부 선출 당원당규인데 그걸 정광훈 사무총장이 이제 읽어주는데 그 모든 이 당원 총회, 그러니까 우리는 전당대가 아니라 당원 총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당원 투표제 같은데 그 소집권을 상임대표 혼자 갖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당원당규를 누가 하나 요 부분만 빼가지고 주는데 모든 당원 총회 소집권을 상임대표 혼자만 갖도록 만들어 나왔는데 다른 정당 어떻게 되냐면요. 다른 정당은 대의원의 4분의 1 혹은 당원의 4분의 1이 요즘하면은 전당원 투표제나 전당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모든 당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당만 그게 없어요. 당원들이 당원 총투표를 소집할 권한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원 당규 같은 경우는 선관위가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반민주적 요소가 있으면 안 받아줘요. 저는 이걸 선관위가 어떻게 받아주는지 제가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선관위한테 확인할 건데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당원 당규가 무효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상임대표 정광택 대표를 투표로 선출 안 했죠. 근데 이분이 당대표로 선출할 수 있는 당원 총투표 권한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분은 종신직입니다. 종신직이에요. 사실 제가 여의도에서 정치 매체 17년 동안 운영해서 수많은 당을 봤지만요.
이런 당원당규 처음 봤습니다. 당대표가 종신직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리고 사무총장을 또 그 당대표가 임명하게 돼 있으니까 사무총장도 종신직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당원당규를 조원경 변호사와 도태우 변호사가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만들었을 리 없습니다. 이분들이. 이거 분명히 중간에 누가 장난쳤지 이분들이 그렇게 만들었을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관위하고 이제 도태우 변호사 조원경 다 확인해서 그 결국 우리는 뭐냐? 우리는 당비만 내고 당대표를 선출할 권한도 없고 당원들이 총투표로 의사 전달할 방법도 없고 끝까지 종신 당대표를 모시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당원당규. 아 맞아요. 저 북한 공산당이랑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아니 이거 햇불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그럴 바에 횃불당은 전당대회 하잖아요. 6월달에 합니다. 아니 횃불당 들어가지 이런 독재정당에 왜 있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좌익정당들이 당원 민주주의 더 잘 돼 있어요. 좌익정당들이. 당원 소환권들이 대부분 있는데 예를 들면 권영회 같은 짓 하잖아요. 좌익정당은 당원들이 소환할 수 있는 권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끌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뭐 그런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제도가. 당원 소환권 같은 거 하나도 안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보니까 이게 실수가 아니구나. 이게 우연이 아니고 처음부터 자기들 자영업하듯이 정강용, 정강태, 권영회 셋이서 해먹으려고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오니까 그렇게 막판 일주일 동안 이 후보를 흔들고 아예 중앙사무당에서는 선관위하고 완전 지원을 끊고 했던 것도 조원진 후보를 제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저렇게 표를 갉아먹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도 들어요. 이제 지금까지 볼 때는. 그리고 정광훈 사무총장의 글 보세요. 모든 걸 조원진 후보한테 덮어씌워가지고 거의 당을 떠나라 해놨는데 아마 그렇겠죠. 여러분들 의외로 삼선위원이라는 게 얼마나 큰 자리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저는 여의도에서 매체를 하다 보니까 이 재선까지 쉽게 되는데 삼선까지 정말 어렵거든요. 그 삼선위원의 이 국회 요양령이라는 거는 그 당이 지금 혼자잖아요. 혼자여도 20명 정도 국회의원 사인 받아가지고 입법벌이 다 할 수 있어요. 3선 정도면. 그리고 상임위원장 같은 거 3선부터 하게 되고 저 당에 있었으면요. 횃불당에 원내대표감이죠. 정확히. 그거 다 버리고 나온 거거든요. 이거. 그런 분을 대표님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조원진 후보가 사실은 만만치 않으니까 이 투표율 낮춰가지고 핑계 삼아서 쫓아내려고 작전들을 했다. 정광훈 대표와 그리고 정광훈 사무총장이 이번 기회에 못 쫓아내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저는 일단 권영회 대표 본인의 입장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광택 대표 본인의 입장을 내야 돼요. 지금 왜냐면 저는 권영회 대표는 전화 안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뭐 사람 취급은 안 해요. 그분은 전화할 필요는 없고 그분은 떠난 거기 때문에 뭐 굳이 제가 전화할 필요 없는데 정광택 대표가 제 전화를 안 받습니다.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 안 받기 때문에 지금 그 정광훈 총장이 얘기하는 그 입장이 맞는지 우리가 당장 우리 당 대표라면서 우리 당 대표가 지금 당원에게 입장 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정광훈 총장 지금 꼭두각십니까 당대표가? 입장을 모르잖아요. 지금 정광훈 대표에 대해서. 당장 정광훈 대표 입장을 받아야 되는데 이분 지금 당에도 안 나오는 것 같아서 태원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정광훈 회장이 회장이고 그 정태원 그 차남이 정원천 아는데 아주 훌륭한 영화사예요. 인천 상륙작전도 만들고 아주 훌륭한 영화사인데 그쪽에다가 제가 공문을 보내서 대표님 그거 답변을 드려야 되겠다. 왜? 이쪽은 정광훈이 차단시키기 때문에 저는 정광택 대표가 이러고 있을 거라고 솔직히 믿기지가 않아요. 제가 이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 젠틀한 사람이고 정치 욕심 없고 이런 분인데 왜 이러고 있는지 제가 납득이 안 돼서 필요하면 제가 아들까지 만나러 가겠습니다. 아들을 만나서라도 입장을 특별히 주겠다. 분명히 듣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제 우려대로 정강용 총장과 정광택 회장이 짜고 당을 사유화한다는 게 드러나는 순간 전 절대 가만 안 하겠습니다. 그 정광택 회장의 회사 태원 엔터테인먼트 그거부터 무너뜨릴 겁니다. 그건 분명하겠습니다. 그건 불명도 해야 됩니다. 법적 조치는 할 거 당연히 다 하고요. 할 거 다 하고 그거 위에 별개로 전 정광택 회장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러고 있는 거에 대해 빨리 나와서 입장을 밝혀주시고 저는 지금까지 봤던 그분의 양심상 자기가 종신직 상임을 쳐야겠다는 얘기를 못할 거라고 봅니다. 저 그거 아직까지 마지막 믿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사실 현재 당원 당규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일단 선관위에 들어가서 당원 당규 무효 판정을 받아내고 근데 그 전에 우리 당원들 동지들이 뭉치면 해결할 수 있겠죠. 당원 당규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그 대한문 전설을 보면서 나머지는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난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올라왔더라고. 근데 정황철 강원도 위원장하고 이분노 이 두 분은 정말 조원진 후보랑 마지막 날까지 저랑 같이 인사를 했었는데 정황철 위원장은 계속 내분이 안 된다, 내분은 안 된다 그러는데 내분은 누가 때문에 났냐? 권영회 당대표가 들어온다고 난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정강용 사무총장은 한 달 동안 자숙기간을 어기고 제가 먼저 포문 열었다 그러는데 저는 자숙기간 얘기 처음 들었고 포문을 연 게 아니고 권영회 대표가 다시 들어오는 게 맞냐고 제가 물어보는데 답을 안 하니까 제가 방송에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답을 안 해주니까. 그렇게 질렀더니 권영회 대표는 당대표를 계속 하고 있다는 답이 나온 거 아니에요. 질렀더니 이게 무슨 포문이에요. 확인을 한 거지. 확인을 한 거고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낸 거고 정황철 위원장하고 오늘 이분노 원래 선대 부대변인은 같이 밤새 선거운동의 입장에서 남의 당 선거운동을 뛴 권영회 대표를 당대표로 모시겠다는 건지 그 입장을 내놓으십시오. 그 입장을. 우리끼리 총괄하거나 그거 하나만 얘기하지 말고 말장난하지 말고 국세고민하지 말고 권영회 당대표를 모실 건지 안 모실 건지 그리고 우리 당원 당규가 종신직 당대표 돼 있는 거 당원들이 전당대회 능력이 돼 있는 거 이거 동의하는지 정황철 위원장 당장 입장 봐주세요. 이분노 그 친구는 어린 친구인데 어린 친구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민주정당의 절차를 어기는 지도부에 붙어서 있었을 때 이분노 그 친구 그 사회생명 끝납니다. 내가 진짜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 정황철 이분노는 분명히 입장을 밝히고 제가 우리 당원들 정말 무시하지 마라. 탄핵 사기를 진실을 갖고 있고 홍준표 사기를 극복하는 당원들인데 단상에 안 올라가서 동지들끼리 합칩시다 그런 사기말에 넘어갈 사람들이니까 우리 당원들이 거의 지난 10년부터 사기를 극복하고 남은 4만 2천 명인데 정황철 이분노 정도의 사기에 넘어갑니까? 난 정강용 총장을 주범이라 생각해서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저 사람은 끌어내야 될 것 같은데 정황철 이분노 똑바로 하려는 겁니다. 어디다 대고 우리 당원들 사기를 치려고 그래 어느 사람들끼리. 그런 정도에 넘어갔으면 홍준표에 갔겠죠. 그런 정도에 넘어갔어요. 우리의 적은 종북이다?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종북인 거? 종북이랑 제대로 싸워야 되니까 우리가 내부를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당원 동지들 정강용을 제외한 당원 동지들 움직임 좀 조심하십시오. 지금 저희가 뭐 때문에 문제제기 하는지를 정확히 보고 민주정당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 우리 그 약속 지키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보다 믿고 따라갔나? 저 그 임명진한테 5번 얘기 들었습니다. 자기 믿어달라는 얘기를. 자기를 왜 믿습니까? 당원들이 투표 결정하면 되지. 정강택 문제, 권영애 문제, 정강용 사무총장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입장을 내겠다? 아니 무슨 김정은이에요 김정은? 우리가 판단하겠다는 건데 우리가 왜 정강용의 판단을 우리가 따라줘야 됩니까?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건지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정광택 대표 물러나면서 지금 당원이 몇 명인지도 몰라요.
중립적인 사무국 꾸려서 당원 정리 정확히 해서 당대표 우리 당원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상식. 여의도에서 정당 운영할 때 이렇게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횃불당도 그렇게 운영합니다. 횃불당도 어디 부끄러워서 진짜 이제 우리 당원들하고 말도 못하겠어요. 0.1%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북한 공산당하고 똑같이 가는 그 정당이 부끄러워서 이제 큰일 났습니다. 저는 이 싸움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못 이기면 지금까지 우리가 써왔던, 아니 지금 대통령까지 탄핵해서 끌어내렸는데 우리도 문재인도 끌어내려야 돼요. 아니 문재인을 끌어내리려면은 우리 스스로 잘못된 당대표를 끌어내리고 우리 스스로 당대표를 안 칠 수 있어야지 문재인을 끌어내리고. 이거 문제는 정당성 문제니까 절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정도로 제가 좀 모든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좀 허평한 장군님 좀 말씀 좀 듣겠습니다.